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월과 10월의 의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음력 9월과 10월은 체감상 가을이지만 세시의 시간 기준에 따르면 음력 9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 10월은 겨울의 첫 달이 됩니다. 9월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단풍이 짙어지는 때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서 서리가 내리기도 합니다. 10월이 되면 낙엽이 지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때가 되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겨울을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9월과 10월은 수확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농사의 마무리 작업과 저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농사는 파종기, 성장기, 수확기 어느 때나 중요하겠지만 농사의 결실을 보는 수확기에는 이듬해 풍년을 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따라서 9월에는 8월의 추석에 곡식이 여물지 않아 의례를 치르지 못한 지역에서 핵곡식을 마련해 추수감사제를 올렸습니다. 또 10월은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로 여겨져 가정과 마을 단위에서 각종 고사와 큰 굿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9월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중양이 있습니다. 중양은 음력 9월 9일이어서 특히 이날을 중구라고도 합니다. 중구는 음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명절로 중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양은 양이 겹쳤다는 뜻입니다. 양수인 홀수가 겹친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모두가 중양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양이라고 하면 9월 9일 중구를 가리킵니다. 구는 신성하게 여기는 3배수로 양수 중 가장 큰 수로 이런 구가 두 번 겹친 9월 9일은 양이 가득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중양절은 중국에서는 오랜 역사가 있으며 당송대에는 추석보다 더 큰 명절로 지켜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왕과 신하들의 연례 모임이 이날 행해졌고 고려시대에는 국가적인 연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중양절이 한창 바빠지는 때였습니다. 곡식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 농촌에서는 벼를 베어 타작하고 콩, 고구마, 팥, 수수, 메밀 등을 거두어 드립니다. 또 이듬해 식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걷어들인 작물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확을 앞둔 김장용 무와 배추가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듯 논과 밭에 농사가 겹쳐지는 시기로 남녀 모두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민간에서 행해지던 의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 경상남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9월 9일에 지내는 제사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날을 무당의 조상인 명도의 생일이라고 하여 동네 단골들이 모여 큰 굿을 벌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집안의 풍요와 부를 지켜주는 칠성이라 부르는 뱀신을 모셨습니다. 칠성은 집 안팎에 하나씩 모셨는데 집안은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집 밖은 오곡의 씨를 기왓장에 넣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띠를 엮어 덮은 뒤 집 뒤쪽 공터에 모셨습니다. 중구에는 칠성을 위한 오곡 씨앗을 갈아주고 비가 새지 않도록 띠를 새로 엮어 덮어주는 의례를 했습니다. 이를 철갈이한다고 하는데 신에게 핵곡식을 바친다는 의미와 출가한 자녀가 부모에게 새곡식으로 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월의 세시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상달이라고 불렀는데 1년 12달 가운데 가장 높은 달이란 뜻입니다. 특히 핵곡식을 신에게 드리는 달로 가장 신성한 달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8월이 세시의 시간상으로 천신의례를 올리는 시기라면 10월은 농업주기에 맞춰 천신의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습속은 그 유래를 삼국시대로까지 소급해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과 동해의 무천, 부여의 영고와 같은 제천 행사가 모두 10월에 행해졌습니다. 10월에는 개인의 안녕, 건강, 재수, 수명 등을 기원하는 가정신앙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10월의 대표적인 세시의례로 시제와 상달고사가 있습니다. 시제란 다른 말로 시사, 시향이라고도 합니다.
시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상의례를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한식에도 지내지만 보통은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요즘도 각 문중에서 10월에 묘 앞에서 시제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달고사는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주관하는 의례로 지역에 따라 안택고사, 가을고사, 10월고사, 도신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집안의 안녕과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행사입니다. 의례의 대상은 조상신, 성주신, 터주신, 조왕신, 삼신 등입니다. 상달고사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최남선의 조선 상식 문답을 통해 과거 의례의 내용과 방식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달은 10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1년 내내 농사가 마무리되고 신곡 신과를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이다. 따라서 10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서 12달 가운데 으뜸 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 고사를 지낼 때는 좋은 날을 택해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서 집안에 부정한 것을 막고 금기를 지키며 행동을 주의합니다. 상달고사에서 중요한 제물은 신곡으로 만든 떡입니다. 햅쌀을 빻 팥고물을 올린 시루떡과 백설기를 만듭니다. 시루떡은 마루의 성주신에게 시루째 올립니다. 부엌의 조왕신이나 안방의 조상신에게도 별도의 시루떡을 쪄서 올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주에게 바쳤던 시루떡을 잘라서 곡간, 부엌, 장독대, 대문, 외양간 등지에 조금씩 놓아두었다가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안방의 제석신, 산신에게는 백설기를 바칩니다. 지역에 따라서 고사와 더불어 가택신의 신체로 여겨지는 자그마한 항아리 단지에 핵곡식을 갈아 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의 형태를 부르는 명칭, 모시는 장소와 시기 등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례로 가택의 수호신으로 성주가 있는데 대들보에 한지를 접어 신체로 삼거나 마루 한 구석에 큰 독을 놓고 신체로 삼기도 합니다. 이를 성주항아리, 성주동이라고 하며 매년 새로 난 보리와 별을 갈아 넣습니다. 전북지방에서는 안방의 윗목에 조상단지를 모십니다. 조상단지에도 햅쌀을 넣는데 이때 단지 내에 있던 묵은 쌀은 나누지 않고 식구들끼리만 밥을 지어 나누어 먹습니다. 묵을 쌀을 꺼낼 때 작년에 넣었던 쌀이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 쌀에 벌레가 먹거나 색깔이 변해 있으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한편 10월에는 마을 단위에서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마을제라고 합니다. 10월 동제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지만 충청도 이북지방에 속하는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 지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마을제는 지역의 생태적인 조건과 생업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을제의 대상이 되는 신은 산신, 토지신, 천신, 용신 등이 많으며 마을제를 산고사, 별신굿, 용궁맞이, 풍어제, 선왕제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을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마을 사람이 재간이 되어 행해지는 경우와 무당이와 같은 전문적인 사제자가 참여하여 행해지는 굿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의례의 명칭과 수행 방식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마을제를 지내는 목적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마을제에서는 어느 마을에서든지 자신의 생업이 잘 될 것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마을제를 앞두고는 의례가 무사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을 사람 모두가 부정한 것을 피하고 금기를 지키며 성스럽게 보냈습니다.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은 크게 농한기와 농번기로 분류됩니다. 이 두 시간 속에서 농경의례와 세시풍속은 농한기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집중되고 농번기에는 협동에 의한 노동이 일상생활의 주축이 됩니다. 농경의례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생업의 단락마다 여러 가지 의례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경우 파종과 수확의 농번기에 들어서면서 의례적 연중 행사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9월과 10월은 논과 밭의 작물들을 거두어들이고 보관하는 일로 바빠지는 농번기이면서 동시에 농한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수확에 대한 감사, 풍작에 대한 기원 등 천신제의 성격을 갖는 의례들이 수행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기의 세시을에는 지역에 따라 지켜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행사 없이 평상시처럼 보내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시을에는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수행되지만 의례를 수행하는 시기는 각 지역의 생태, 기후, 생업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고유의 전통으로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